자, 마음은 상반되는 것들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생각은 언제나 그 반대를 강화시킴으로써 마음을 특정한 쪽으로 강요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진정시켜야 된다. 자, 마음이 늘 상반되는 것들을 향해서 움직인대요. 그리고 생각은 언제나 그 반대를 강화시킨대요. 무슨 말일까요? 저것 때문에 제가 여태 이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네. 그러면 계속 미움이 더 막 커져서 안 미워하려고 그러면 더 그치. 미움이 그런 거예요. 안 미워하려고 하면은 더 극대화죠. 하지 말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거. 비련의 여주인공을 원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정말 상처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걸 원했겠어요? 물론 이제 상처받는 그런 체험을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즐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자면은 사랑받고 싶어. 사실은 이제 비련의 여주인공을 경험함으로써 사실은 그 반대되는 걸 더 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사실 이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상대성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 안에 이제 결핍이 있다는 것과 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무언가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도 언제나 그 반대편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강화시켜요. 이게 사실 이제 마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마라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쪽으로 강요하지 말라. 네, 그래서 극단으로부터 진정을 시키자. 약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뭔가를 그렇게 이제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뭔가를 추구하면은 늘 반대극부가 생기기 때문에 뭔가를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이걸 없앤다. 제로죠. 네. 이런 게 이제 마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은 늘 반대극부에 그러니까 뭔가를 행복을 찾으면은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도 이제 같이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그런 마음도 이제 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초연하면은 그런 것들도 좀 충격도 좀 덜하고 다른 이상한 생각도 좀 덜하고 그러면 좀 더 이제 본질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은 자신을 고양시키거나 침체시키는 생각의 현상을 계속 발산시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업시키는 막 용기를 북돋아주는 될 수 있을 거야? 될 것 같은데? 막 스스로 고양시키는 마음을 자꾸 준다든지 혹은 안 될 텐데 우리 안에는 이렇게 이제 나를 비관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천사와 악마처럼 뭔가 나를 응원하는 존재도 있고 뭔가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존재도 있는데 얘네들 계속 우리한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 안에 때로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때로는 내가 나를 자꾸 비난해. 안 될 거야. 너 할 수 없어. 근데 이것조차 마음에 그런 성질이 원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마음은 그런 녀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마음의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성질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마음 자체로는 절대 밸런스를 못 이루네요. 원래 이렇게 좀 삐딱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비난적인 생각을 갖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삐뚤어져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못된 게 아니었는데. 그렇지. 원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야.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자, 이게 마음의 성질을 보니까 정말로 이제 등대 말대로 내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오락가락하고 막 이게 어디에 빠져 있고 막 정신 차리면 또 여기 가 있고 막 이게 내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가슴을 치고 살았어요. 원래 마음이 그런 애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애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애인데 원래 그런 걸 우리가 알면은
좀 이제 밸런스를 잡거나 약간 길들일 방법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쵸? 자꾸 어딘가 포커스를 맞추려 그러면은 야, 좀 다른 생각으로 생각해봐. 왜 이런다든지. 자, 우리 안에 자꾸 이게 악마가 올라오려 그러면은 원래 그런 애니까 무시한다든지.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대상이다.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대상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마음에 휩쓸리게 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언제나 대상. 그쵸?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이거를 인지해야 하는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대상으로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마음에 대한 관찰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가 마음을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게 바로 이제 관찰자 시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대상이 아니라 마음은 나야가 동일시가 돼버리면은 나는 분노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걸 대상으로 보면 아,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왔네 이건데,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내가 동일시가 돼보면 아이씨 화나, 아 제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은 대상이다, 자꾸 분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네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활동과 흥미에 대한 무집착이 마음에 대한 자각을 가능하게 한다. 아까 우리가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은 원래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요. 그런 식으로 생겨 먹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한테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떤 흥미가 있는 것들, 사실 우리가 어떤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것에 더 마음이 쓰이죠. 내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에 다 점들이 계속 익혀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하지? 조금 더 이거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흥미가 우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끌려가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의 편중된 마음이 생겨버리면은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꼬리를 멀고 우리는 계속 그 마음으로 가버리거든요. 이게 마음의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집착을 할 때, 집착을 하면 그 속에 빠져 있는데 무집착을 하면 우리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객관화 시켜서. 그때 우리 마음이 대상으로서 보인다. 그냥 우리가 무언가 집착을 하고 무언가 좋은 거는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은 거 싫은 건 이건 생각의 여지가 없이 그냥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돌진을 해버리는데 사실은 이제 마음을 우리가 언제나 자각을, 좋아하는 것도 이게 왜 좋아하는 건지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대상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어야지 우리가 비로소 마음을 바라볼 수가 있다. 자, 무집착에 동그라미 치세요. 네, 무집착 쳤죠? 이거 별표.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무집착. 네, 무집착을 해야지 마음이 분리가 된다. 네.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마음은 언제나 대상이에요.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그쵸? 마음은 늘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도구이다. 마음은 일종의 이제 감각기관의 이제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센서예요. 어떤 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일종의 센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오감이 있는데, 오감은 약간 이제 물리적인 센서라면 마음은 이 사람이 어떤 에너지,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데 그거를 내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센서라는 거죠. 내 마음이 없으면 이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툴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제 감각기관인데 어떤 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누군가 어떤 말을 탁 던졌는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마음에서 걸러낸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들이. 그리고 외부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이제 뽑아내는 수단이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생각도 하죠. 아, 이게 어떤 의미이지? 이게 좋은가? 싫은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개념들을 또 정립을 해 나가요.
그리고 마음은 우리가 아니죠. 당연하죠. 마음은 도구니까. 네. 그리고 마음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도구니까, 툴이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대상으로서, 마음을 도구로서 바라보면은 마음에 빠져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화가 일어나고, 아, 내가 아니니까 이거를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원리, 마음의 성향을 이해하고, 마음이 내가 아닌 걸 이해하고, 아,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제는 조금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우리가 자각이라고 한다.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데, 아, 내가 지금 슬픈 마음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게 바로 자각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자각을 통해서 마음의 내용을 무집착으로서 관찰할 수 있어요. 내가 슬펐네 라는 거를, 슬픔에 빠져 있다가 슬펐네 라는 거를, 슬픈 마음이 들었네를 알았어. 자각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보내버려. 어떻게? 대상으로서 슬픔, 너. 내가 아니잖아. 슬픈 감정이 올라왔네. 슬픔 너. 대상이니까. 너는 너고 난 나야. 슬픔 너.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제 약간 무집착 하죠. 얘는 슬픔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집착함으로써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다. 이거를 하려면 반드시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분리가 안 되는데 자각을 해야지 분리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과 달리 모양이나 작용, 움직임이 없다. 이 아까 마음은 어떤 특정한 형체는 없지만 모든 것이 다 그게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 가는 순간. 근데 자각은 이런 게 없어. 자각은 그냥 자각이에요. 그냥 알아차림 센서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줏대 없이 여기 가면 또 이게 됐다가 또 여기 가면 또 변했다가 막 이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때는 이만했다가 돌아서면 또 이게 요만해지고. 근데 자각은 그런 마음 같은 애가 아닌데 그냥 자각인 거예요, 걔는. 일종의 이제 센서죠. 그렇죠, 자각도. 그리고 자각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자리하지 않고 언제나 목적자로서 떨어져 있다. 마음은 시공간에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자각은 언제나 무언가를 인식하는, 알아차리는, 바라보는 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각은.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뭔가가 있네 라고 하는 거를 객관화시켜보는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누굴까요? 나? 관찰자. 네. 관찰자 의식인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관찰자 의식이 알아차리는 게 자각이다. 네. 그래서 자각은 목적자로서 떨어져 있다. 언제나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왜? 나를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어느 반경에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좋고 나쁜 결과에 벗어나 있다. 이 자각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알아차림, 그렇구나. 인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나쁜 애든 좋은 애든 어떤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음은 영향을 받아요. 마음은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니까. 이게 마음이에요. 되게 줏대가 없어요. 근데 자각은 그냥 되게 아주 객관적이에요. 그냥 뭐든지 그냥 나쁘든 좋으든 그냥 알아차리는 거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참된 자각은 정신적인 장 넘어 있는 순수 의식이다. 근데 자각도 삐뚤어진 자각도 있죠. 내 안 어떤 프레임이 가득한 상태로 우리가 자각을 하면은 또 그런 시야로 이제 자각을 하겠죠. 근데 참된 자각은 그야말로 무집착적이고 영향을 받지 않는 약간 객관화된 이제 관찰자. 그러니까 관찰자도 이제 약간 주관적인 관찰자도 있잖아요. 그건 또 자기식대로 해. 근데 정말 주관적이지 않은 객관화된 관찰자는
완전한 순수 의식이다. 그래서 이 자각 또한 이제 퓨어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정보들로부터 분리한. 그래서 마음이 있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우리의 자각이라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들이 이제 이런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내 안에 있는 이제 내적인 의식들 속에서 우리의 인상들이 이제 impression, 어떤 그 정보들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인상을 우리한테 저장을 하거든요. 어떤 이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되게 기분 좋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보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인상이라는 정보들을 늘 우리 무의식에 저장을 시켜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속에 저장된 하나의 정보들인데, 정보들이 이제 이 마음과 같이 어느 순간 이제 링크가 되면서 쫙쫙쫙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이제 인상들은 늘 우리 안에서 행동 뒤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무언가를 움직이는데 선택하는데 동기를 제공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이유는 선택하게끔 하는 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동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이걸 선택하면 좋다라는 정보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많은 무의식들의 정보들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까르마를 결정하는 모든 요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렇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 자기 까르마대로 살아간다. 네. 시나리오가 있고 나는 충실히 그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르마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만약에 다른 선택을 한다면 약간은 달라질 수 있겠죠. 아주 큰 틀은 사막에서 움직이기로 했는데 사막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막에 안 갈 수는 없어요. 큰 틀은 어쩔 수 없지만 사막에서 무엇을 할 건지는 우리가 약간 조정은 가능하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이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좋아함과 싫어함, 사랑과 증오, 수용과 거부 등의 어떤 우리의 이원론적인 감정의 형태로서 사물에 반응할 때만 들어온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 공간에 있지만 쓸데없는 이런 칠판 같은 건 기억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칠판 앞에서 우리가 싸웠어. 그러면 칠판 앞에 우리가 싸운 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 그런 이제 특이한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이런 건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감정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 그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언가가 반응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장해놔야 되는 특별한 이벤트야. 좋은 반응들을 많이 하면 좋겠죠? 나쁜 반응들을 많이 하면은 나쁜 정보들이 이제 계속 쌓이겠죠. 그때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무집착의 관찰은 인상을 소화시켜서 외부 세력들의 내적인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며 적절한 통찰과 반응이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 관찰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그 자각 같이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무집착으로. 왜?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치우친 거예요.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집착은 이제 두 번째 줄이 그런 거죠. 내가 이미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이미 치우쳐 있는 거기 때문에 늘 이거는 인상으로서 계속 흡수가 되는데, 우리가 무집착을 하면은 무집착의 관찰은 우리 안에 있는 인상을 없애버린다. 소화라는 거는 이제 용해시켜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정보들이, 외부의 어떤 자극들이 우리의 어떤 무의식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반응하게 만들고 우리를 제한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한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인상들에 의해서 자꾸 만들어지는 하나의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정보들을 용해시켜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집착이다.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객관화시켜서 관찰하고, 왜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정보들은 이미 나랑 끈끈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이미 나예요. 그냥 내가 나라고 생각하듯이. 근데 이게 내가 아니야. 그냥 정보잖아. 너 그냥 그 사람이잖아. 우리가 자꾸 이걸 무집착으로 보면은 나랑 커넥션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막 쓸데없이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필요할 때 출력이 되는데, 우리가 마음에 의해서 늘 휩싸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극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자동으로 자꾸 반응을 해버리니까 늘 마음에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자꾸 분리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 자꾸 우리한테 접근을 해도 우리가 정말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것들도 필요 없이 반응하지 않으면은 온전히 그 상황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통찰과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려면은 내 안에 있는 정보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무집착적으로 그냥 관찰해라. 그래서 관찰자 의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참 뭔가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봐야죠. 계속 관찰해야죠. 근데 그 관찰이 정말로 이게 무집착의 관찰이 아니라 제가 그냥 겪었던 그런 오류 같은 것들에는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관찰한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관찰이 이제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관찰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그냥 완전 딱 이게 무집착의 관찰이 아니라 그냥 제가 편하게 보고 싶은 대로 그걸 관찰하고, 그렇죠. 제가 거기서 또 받아들이고 싶은 건 받아들이고, 네. 또 그런 알아차림이 된다는 게 참 그렇게 살았죠. 이게 마음의 지배를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객관화시켜서 봐라, 알아차려라. 그러니까 자각이라는 거 그거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은 너의 정보가 스스로 수정이 될 거다. 그리고 계속 객관화시켜서 분리해서 봐라.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계속 내가 습관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동일시되는 것으로부터 분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두려움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그냥 그 분노와 하나가 되어버리고 그냥 나는 여전히 그 속에 있고 나는 여전히 피해자이고 이 프레임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들조차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는 그게 과거에 그 있었던 일들이 정보의 형태로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거를 이제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그게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마음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이제 옳지가 않다. 저 물 좀 주세요. 거기에서 네. 현실 창조의 그 어떤 법칙은 네. 어디에서 작용이 돼요? 적용이 돼요? 현실 창조의 법칙이요? 네, 우리 제로존재 운전에서 네. 어떤 원함이 있을 때 그거는 나의 결핍이고 이제 이것을 짝짝짝 이렇게 자, 그게 정보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결핍이 있는데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내가 INI를 하잖아요. 내가 없다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걸 할 때 그때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그 정보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네, 그때 객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INI를 이제 제거해 나갈 때 내가 나라고 동일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제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INI를 하는 거고 INI를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그게 나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게 소멸이 되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일종의. 자,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게 차각이랑은 약간 틀린데, 의식. 네, 의식이 뭘까요? 자각은 약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를 한 거죠. 아, 무슨 생각이 있었네? 근데 의식은 또 뭘까요? 다르죠. 자각한 마음 상태? 마음이 있고, 마음을 자각을 했고, 의식. 의식이 있다. 의식이 없다. 이게 현재 의식이야. 이게 무의식이야. 그 마음도 네. 의식으로 알아차리는 거 같아요. 그렇죠. 마음을 의식으로서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마음을 자각으로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럼 의식이 어떤 의식이? 현재 의식이. 자각은 주체는 아닌데요. 자각은 명령을 내렸고요. 행동을 했고요. 이거는 그 행동을 하게 된 어떤 대상인 거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자각하라고, 잡아오라고. 일종의 이런 거죠. 의식. 우리가 이제 의식을 언제 쓰냐면 이제 현재 의식, 무의식. 이제 뭐 이럴 때 쓰잖아요. 의식. 관찰자 의식. 관찰자 자각 아니거든요. 관찰자 의식이 자각을 해서 마음을 잡아오는 거거든요. 의식이 뭘까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나 네이버에 찾아봤지. 그 어떤 에너지의 그 순수한 농도의 어떤 그런 얘기하나요? 에너지. 아니죠. 의식.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의 의식이 있으면 어떤 상태? 살아있는 상태. 깨어있고 살아있는 상태. 의식이 없어요. 자는 자, 깨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잠자요. 죽어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의식이 있으면은 on, 의식이 없으면은 off. 로봇가 죽었어. 작동을 안 해. 로봇가 on,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깨어있는 거랑 살아있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일종의. 마치 잠자는데 죽어있다가 일어나서 깨어있으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거는 한 8시간, 아니, 한 20시간, 한 16시간 정도 깨어있는 거고요. 이거는 한 80년 동안 살아있는 거고요. 이거는 한 몇 년 동안 이제 죽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한 8시간 동안 자고 있는 거죠. 어쨌든 기능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의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활동을 하고 살아있는 시간이고, 의식이 없으면 나와 상관없는 시간이고. 네, 무의식의 시간, 의식의 시간. 과연 의식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의식이 뭐냐는 거죠.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 인식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나를 인식하던지 어떤 걸 인식을 하든지 사유를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의식이 있을 때. 근데 의식이 없을 때 식물인간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 의식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얘는 언제나 이제 사실은 관찰밖에 못해요. 인식이라는 거는 알아차리고 약간 이제 센서 같은 거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의식이 근데 이제 가끔은 명령을 내려요. 네,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내니까 누군가를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거는 의식으로서 마음을 자각하고 바라보고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일 때 내가 자각을 했니 안 했니를 알 수 있고 자각이 결국은 마음을 잡아올 텐데 마음을 컨트롤하려면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행동들은 늘 의식 상태에서 일어난다?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난다? 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는데, 의식이 있는데, 모든 결정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자각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지멋대로 논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깨어있는 의식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늘 무의식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상태라면은 우리는 자각을 온할 수 있고 마음을 잡아올 수가 있다. 이때 우리가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이 있는지, 이 마음이 어떤 정보들에 의해서 출력이 됐는지, 지금 이 정보들이 잘못 링크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의식,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내가 깨어있는 의식 상태인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 의식 상태인지.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나의 가장 메인이 되는 주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식에 대해서 되게 느끼기는 좀 애매해요. 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게 약간 내 안에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죠. 내 행동을 바라보는 내가 있다고. 아까 이제 그 비련의 여주인공 놀이를 할 때 이미 다 마음이랑 짜고 쳤어. 나는 슬픈 감정을 느낄 거고 그 느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건데 이렇게 연기를 할 거야. 그리고 그런 행동이 처했을 때 오예 내가 원하는 그런 행동 그런 게 펼쳐졌어 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나보고 칭찬을 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식. 나의 행동을 나한테 이렇게 시켰고 그 시킨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바라보면서 거의 이제 주인이죠. 명령을 내리는 실제 정보. 그러면서 하하하 슬픔을 잘 느끼고 있구나 하면서 즐거워하는 의식. 네. 그러면 나는 어디 있을까요? 나는 누굴까요? 나는 뭘 한 거죠 도대체? 나는 비련의 여주인공 행동을 했고 그걸 느꼈고 그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시킨 의식이 존재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 있고 난 뭘 한 거예요? 이 시점 되면 우리가 이제 혼미해지죠. 나는 뭐지 그러면? 나 어디 있죠 그러면? 아까 그 얘가 되게 적절해요. 비련의 여주인공 너무 적절해. 네.
분명히 내가 행동했거든요. 마치 인형처럼. 얘가 시켰어. 그렇게 하라고. 나보고 그런 체험을 하라고.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그리고 이제 또 관찰자의식, 또 나를 관찰했어. 모든 내 행동들을 다 관찰하고, 심지어 지금 어떤 말을 해. 잘하고 있어. 바로 그래, 그 감정 네가 원하는 거잖아. 느껴. 슬프지? 막 하나하나 다 코치하고 있어. 그쵸? 근데 얘는 관찰만 해. 그리고 명령만 내려요. 오더만 해. 그러면 오더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자각도 일어나고 행동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나라고 하는 애를 갖고 놀아요. 그쵸? 이 차원에서 내가 정말 나를 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의식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사실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주체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는 가장 높은 주인. 심지어 내 의식이 없으면은 나는 아예 죽어버려요. 내가 나라는 게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이제 파워가 온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에 대해서 참 뭔가 규정 짓기는 좀 뭐하지만 사실은 어쩌면은 나라는 몸뚱이를, 나라는 삶을 완전히 제어하는 가장 정말 나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얘가 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대체 얘는 그냥 늘 언더 관찰하는 의식일 뿐이니까. 네. 하지만 내가 진짜 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는 언제나 깨어있는, 살아있는 의식으로서 언제나 존재하는 불멸의 존재인 거죠. 아, 어렵다, 그쵸? 잘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무시할 때는 어디가 있을까요? 의식이요? 잠자고 있어요. 네. 제 의식은 너무 오래 자는 거. 어떡해요? 깨워야죠. 맨날 자요. 이제 일해야지. 이제 깨워야죠. 자고 있는 걸 알게 됐어. 자, 어떤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가? 자, 그럼 좋아요. 자, 다시 심신의학으로 돌아갑시다. 어떤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하죠? 우리 병들게 하는 마음을 생각해보고 그 밑바탕이 되는 정보를 찾아봅시다. 너무 많아요? 얘기해보세요. 그 마음에 엄청 관심을 줘요. 네? 병들게 하는 마음에 집착. 집착이 나를 병들게 해요? 네. 네, 집착. 좋아요. 절대시하고. 또 뭐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죠? 저는 거부하는 거. 회피. 거부. 부정적인 마음도 우리를 병들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 네. 어떨 때 우리가 막 기운이 없어질까요? 제한된 마음. 안 돼. 강박. 의심. 너무 많아서 쭈쭈쭈 온갖 부정적인 거 다. 불안함. 빨리 다 내뱉어요. 증오. 우울. 슬픔. 수치심. 짜증. 좋아요. 자, 얘네들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해요. 얘네가 이제 부정적인 애들이 계속 우리한테 신경을 보내죠. 안 돼, 못 해, 막 화나, 막 그래서 우리 몸이 비실비실해지기 시작해. 갑자기 막 힘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쉬던 숨이 안 쉬어지고 갑자기 막 우리 몸이 시름시름 병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 이 밑에 있는 정보들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얘를 만들었을까요? 어떤 정보들이?
그 감정이 안 좋은 거. 예. 그러니까 저런 증오나 분노 같은 게 스스로 안 좋다는 게 있어가지고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안 좋. 경험에 의한 감정? 경험에 의한 감정. 네. 어떤 경험에 의한 감정? 상처를 받았거나 상처를 받은. 네. 싸웠거나 거절당했거나 거절당한. 겪은 것 같아. 뭐 같은 말인데. 미싸움 같은 것도 어. 그름을 매겨놓는 것도 네. 대부분은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내 마음대로 다 됐다면 불안할까요? 의심이 있을까요? 집착할까요? 다 있는데 집착할까요? 다 당신에게 있는데 강박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핍. 즉 원한다. 마음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발생된다. 그래서 내가 갖는 각종 부정적인 것들이 나의 몸을 병들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나의 결핍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당신들은 아주 행복해야지. 불만이 없어야죠. 근데 각종 불만이 있다는 건 결핍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즉 원해요, 나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핍을 하는지, 너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러면 너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걸 결핍을 느끼는지 그런 정보들을 이제 봐야죠.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결핍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진짜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끌까요? 그게 너무 어려워. 그렇죠. 그렇죠. 결핍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네. 쭉쭉쭉 들어가면 되죠. 자, 어쨌든 우리가 그래 결핍이 있는데 왜 결핍이 생겼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아래로 가야죠.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해결을 보려고 그러면 강박이 있으니까 이 약 드세요. 당신이 집착이 있으니까 뭐 그거를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병이 드러난 것은 이미 원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을 구하면 안 돼요. 정말 네가 사실 원하는 게 뭐냐? 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은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힐링은 아주 쉬운 거예요. 결국 원하는 게 뭐냐? 결핍 없애줘? 그러면 원하는 거 충족됐어요? 얘네들은 싹 사라져요. 그냥 한순간에. 그 과정에서 얘네들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질병들을 만들기 때문에 질병들도 당연히 사라져야죠. 얘네들의 영향에 의해서 발생된 질병이라면 사라지게 되겠죠. 더 이상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마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식이 어딨냐?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의식은 여기 있으니까. 이런 게 내 마음인데, 이건 이제 점이죠. 어떤 정보들에 의해서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내가 이걸 자각하자. 자각을 잘 하고 있니? 자각? 이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해야지. 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의식을 할 때 비로소 마음을 완전히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힘의 근원은 밑바탕 정보로부터 비롯돼요. 얘네들이 문제일까요? 드러난 것들이? 얘네는 껍데기야,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힐링할 때 여기에 꽂혀서 이 불안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그냥 사실은 그냥 마치 이렇게 암과 같은 거예요. 아, 불안이 있으니까 불안을 제거합시다.
암이 있으니까 암을 제거합시다. 완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겼냐? 이 밑바탕에 내가 뭘 원하느냐? 밑바탕에 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힘의 근원은 밑바탕의 정보로부터 비롯되는데 우리가 밑바탕이 되는 정보가 모든 삶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밑바탕의 정보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제어해야 된다. 바로 이 밑바탕 정보, 얘가 이제 바로 밑바탕 정보들인데 우리 무의식에 있죠.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핍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거는 현재 의식, 드러난 애들. 얘네는 내 깊은 무의식에, 내 과거의 어느 때선가 생긴 애거든요. 지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잘.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있는,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막 몇십 년 전의 정보들인데 이 정보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인식을 할 때, 얘네들을 제어할 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막 정보들이 이제 막 꼬여 있으니까 얘네들 이제 제대로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 야, 그 사람은 미워할 게 아니었잖아.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였다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마음의 원리들에 의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재정립을 해주면은 미워할 이유가 없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어진다. 아, 오늘 어쩌다 보니까 힐링의 메커니즘을 가고 있네. 아까 주연님이 나를 뽐뿌시켰어. 네. 그래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식. 네.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바로 얘네들을 발견하는데 의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분리해서 관제자 의식으로. 왜? 나는 계속 아까 마음의 원리가 뭐였죠? 나는 계속 상처받은 대로 연결을 하거든요. 나는 계속 주장을 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상처받은 거야. 엄마가 날 미워한 거야. 나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 엄마가 널 미워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를 널 사랑했는데 다른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렇게 보여진 거야. 그러니까 연결을 다르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객관화된 상태에서는 이게 가능해져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 피해자인 상태에서 이 연결이 안 되죠. 100%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 분리를 시켜주면 다르게 연결할 여지가 나타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 이 밑바탕이 내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가 코어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을 이제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정신의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기를 클리어해주고 여기에서 내가 믿는 것들, 여기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들, 혹은 여기에서 내가 쓰는 에너지들이 바로 이곳에서 작용을 한다. 이곳이라는 건 어디? 의식세계, 현실세계. 현실세계,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 현실세계는 내 마음의 반영. 내 마음의 반영이 얘네들도 반영이 되는 거지만 사실 반영이 되는 애들은 얘네들인 거예요. 내 안에 밑바탕의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껍데기거든요. 이거는 얘가 그냥 시킨 대로 움직인 거야.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 해라고 시켜서 그냥 움직인 것 뿐이에요. 비련의 여주인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쵸? 이건 그냥 얘가 시켜서 그냥 행동했고,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행동 같고 되게 슬퍼 보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시킨 애는 재밌네, 좋네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밑바탕된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제거돼야 될 마음과 진짜 코어 마음은 바로 얘죠. 얘네들이에요. 그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 걸 어떻게 알까요? 제거돼야 될 마음이 결핍이라는 걸 하고 진짜 마음은 제거돼야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도대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을 어디까지 정리하고 어디까지 남겨놓을래요?
자, 질문이 뭐냐면 마음이 도대체 뭐고 어떤 마음을 없애야 될 거고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진짜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 마음일까? 네가 그게 진짜 마음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마음은 자꾸 자기를 속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관찰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곳에 있어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관찰하는 마음이 되게 똑같은 사건인데 어쩔 때는 이렇고 어쩔 때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변하는 것은 제거되어야 할 마음이고 변하지 않는 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닐까. 어렵나? 만약에 깔려있는 마음이 주연님한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지 마. 이 마음이 깔려있는데 그거 진짜 마음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깔려있는 마음 다 믿지 마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그러니까 운동을 헬스를 막 엄청 옛날부터 막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몸이 막 좋아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몸이 막 근데 운동이 진짜 제가 원하는 마음이었다면 꾸준히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운동이 하고 싶을까? 나 그냥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첫 번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조금 관찰을 하니까 아 내가 잘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라고 또 되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릴 때의 결핍이 있었어요. 아 이게 내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하면 나는 사랑을 뺏길까봐 겁이다. 이게 이런 결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핍을 만나고 나니까 나 사랑받고 싶었구나. 내가 운동을 하는 목적이 내가 사랑을 받고 싶었구나가 근본적인 결핍을 제가 만나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좋아야 될 필요도 없고 내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말이죠.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코어를 만나게 된다. 코어, 내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계속 질문을 하면서 왜 그걸 원해? 왜 그걸 원해? 왜 그걸 원해? 계속 질문하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제 아까 그 점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되는 게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연결되는 게 나도 모르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연결이 된 것은 가짜 같고요. 내가 이제 그것을 연결한 것이 진짜 스스로가 연결한 거. 내가 어떻게 연결할까요? 그게 다시 제가 의식적으로 연결을 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어야지 연결을 하죠. 연결한 이유들이 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직접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물어보면 원하는 건 이 속에 있거든요. 그 식대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원하는 게 왜 생겼냐는 거예요. 그 결핍에 의해서 네. 생긴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네. 자, 보세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연결을 하고 싶은데 연결을 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뭔가를 원해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요. 왜 그걸 원해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 원하는 이유가 있어. 근데 원하는 건 결핍 아니에요? 그렇죠. 원하니까 원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받고 싶은 거. 내가 체험하고 싶은 거.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걸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하는 거를 체험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된다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하는 것조차도.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결국 중고등학교는 못했거든. 집에서 아빠가 선생님인데 절대 싫어해서 반대해가지고 네. 결국 못했어요. 물론 코어 마음은 없다. 진짜는 없다. 그게 진짜 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결핍에 의해서 원하는 거예요. 충족되면 원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핍은 그냥 원하는 거예요. 충족되면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거돼야 될 마음은 원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제거하면 안 되죠. 결핍이 있으니까 결핍을 채워줘야죠. 채워주면 자동으로 이게 없어진다. 그냥 너 나가 이런다고 안 나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냥 원하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이거는. 근데 내가 이거를 충족을 시켜주면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당신 안에 있는 그 정보를 완전히 소거하기 위해서는 뭘 원하는지를 알아줘야 되고 그 원하는 걸 체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체험시켜주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겪는 이유는 그것을 없기 때문인데 없다라는 건 원하는 건데 이거를 충족되면은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인이 있다는 거는 그거를 경험하고 싶어서 이런 사인이 나온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정보들, 이 정보들을 왜 내가 간직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되지 않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떤 감정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킵했는데 그 킵한 게 부정적인 것으로 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없애줘야 되는데 없애주는 유일한 방법은 체험을 해라. 충족시켜줘라. 얘네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소멸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그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직면을 하고 체험을 시켜주고 체험을 해서 충족을 해요. 없어져요. 결핍은 자동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수행을 해서 없애? 잠시 평화로워진 것 같지만 결국 약간 좀 못살게 굴면 원하는 건 다시 드러나요. 네. 자극이 없어서 그냥 편안해져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막 그 사람들 들볶잖아요. 다 나타나요. 그건 진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은 사실은 걸림이 없으면 아무것도 찔러도 이게 고요하면은 정말 없는 건데 찔러서 이제 드러나면 있는 거죠. 있으면 없애라. 네. 없을 때가 진짜네. 없을 때가 진짜죠. 없어져야죠. 그래서 의식 에너지를 사용하기. 자, 마음을 다스려서 불필요한 정보들이 떠오르는 것을 이제 방지하자. 그리고 이제 밑바탕 되는 이제 정보들의 이제 순수성을 유지해라. 그리고 두려움에 제한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의식 에너지를 사용해야죠.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계속 의식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음들이 떠오르는 걸 방지하고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을 도와줘라. 자, 이거는 이제 의식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세계가 펼쳐진다? 네. 그렇다면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런 삶이 펼쳐진다? 100% 그렇죠. 특히 안 좋은 일은 더 잘 일어나요. 내가 공들인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몇 배 더 잘 일어나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걸 신뢰해요. 이 에너지를 잘 써요. 좋은 거는 왜 안 일어나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좋은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 확신이 있으면 그것도 잘 일어나는데 이거는 찰떡같이 믿으면서 좋은 일은 이런 행운이 나한테 올까? 이거는 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비율이 틀린 것 뿐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별로 이것에 신경 안 쓰거든요. 나는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지. 나는 아예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는. 만약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괴로워하면서 빨리 없애자 이러고. 네. 자,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서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 늘 살다 보면은 우리 깊숙한 곳에 있는 게 떠올라요. 왜? 평소 때는 잘 있는데 누굴 만나면 출력이 돼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때 가 이제 문제가 왔네, 해결해야 돼, 이제 이런 순간들이죠. 그리고 이제 밑바탕 되는 정보들, 얘네들이 이제 퓨어해야지 결국은 정말 이제 우리가 의식 에너지 잘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보통 이제 복잡해요, 무의식의 세계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교통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나 제한된 의식이 없죠.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 계속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꼬이게.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 계속 의식함으로써. 계속 이제 의식하자. 이건 이제 센서예요. 내가 자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얘가 관리 감독을 안 하면은 자각을 안 해요. 그럼 마음이 그냥 마음대로 활개를 친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 에너지를 늘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의식 에너지를 사용하나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늘 기억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늘 의식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간들인데, 내가 쓰는 의식 에너지가 얼마나 이 현실에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인지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필요할 때 가끔 내가 생각할 때만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늘 하는 그 생각이 늘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까먹으면은 늘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미 잔뜩 벌려놓고선 가끔 정신 차릴 때 이제 수습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의식 에너지 쓴다 이러고. 그러니까 안 되죠. 왜?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명상 상태, 늘 일상에서 명상 상태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네. 일시적으로라도 진짜 코어 마음 상태가 돼야 의식 에너지가 작용할 수 있어요. 코어 에너지가 아니어도 부정적인 생각도 의식 에너지가 작동해요. 계속 작동하고 있어서 우리의 현실을 자꾸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죠. 깔린 건 어쩔 수 없지만 떠오른 것은 일단 좀 해결을. 떠오른 걸 해결해야죠. 네. 해결하고. 그러니까 떠오른 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의식 에너지를 내가 잘 쓰고 있느냐 잘못 쓰지 않고 있느냐를 관찰을 해야 되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성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나요. 우리는 늘 잠자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데, 무의식 상태로 살아가죠, 대부분. 근데 깨어나자는 거죠.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자. 그렇다면 보통 때는 내가 그냥 막 이렇게 행동하고 다녔어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깨어있는 의식대로 산다는 거는 지나갈 때도 이렇게 정성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왜? 이곳에 내 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곳에 내 의식이 있을 때 현재 의식이 온전히 나를 계속 지배를 하고, 내 의식이 이곳에 있어야지 나는 비로소 현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의식이 이곳에 있지 않으면 나는 결코 현재를 살고 있지 않다. 나는 과거나 미래. 왜? 의식이 내 마음과 같이 가버려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같이 가버리니까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듯이. 그와 동시에 내 의식은 잠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마음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의식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의식 에너지를 정말 느낄 수 있다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그냥 생각 좀 잠깐 좀 안 하는 것쯤이야, 생각하는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의식 에너지를 인지를 하고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인지를 하고 확신이 있다면은 한번 갑자기 우리가 결핍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건 연습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으로 계속 올려는 연습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늘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내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매 순간 정성을 다하는 사는 연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좀 더 깨어있고, 의식이 깨어있어야지 자각과 마음의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면은 사실은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스텝. 내 의식이 여기에 있고, 의식이 계속 일단 깨어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잠깐 쉬고 좀 이따 얘기할게요. 녹화 꺼주세요. 이거 옆에 있어요.